딸기, 이렇게 먹으면 독된다.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4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과 3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달콤하고 예쁜, 모두가 사랑하는 딸기예요. 딸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딸기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이 반감되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딸기와 상극인 음식 4가지, 더 건강하게 먹는 조합, 그리고 딸기를 맛있게 즐기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섹션 1. 딸기의 놀라운 효능. 딸기는 그저 달콤하고 예쁜 과일을 넘어 우리 몸에 놀라운 건강 효능을 선사하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왜 딸기가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지 그 놀라운 효능들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먼저 딸기는 비타민C의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렌지나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보다도 단위 무게당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죠. 이 압도적인 양의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감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 강화는 물론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기미나 잡티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매력적인 붉은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 외에도 딸기에는 케르세틴, 엘라그산 등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복합적인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 나아가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도 잠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칼로리가 낮다는 점 또한 딸기의 큰 장점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간식이 되죠.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주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등 소화 시스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이어트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모두 이롭습니다. 최근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딸기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딸기를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딸기의 항염 효과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딸기는 식후 혈당 상승폭을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과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딸기는 달콤한 맛과 아름다운 색깔 뒤에 상상 이상의 건강 효능을 숨기고 있는 팔방미인 과일입니다. 생으로 그대로 즐기거나 요거트, 스무디, 샐러드, 디저트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딸기의 매력을 더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딸기를 어떻게 가장 맛있게 즐기시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딸기 활용법이나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딸기도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딸기의 좋은 성분의 흡수가 방해받거나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딸기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딸기와 상극일 수 있는 음식 4가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섹션 2. 딸기와 상극인 음식 4가지. 2-1. 딸기 고지방 유제품. 소화 방해 및 영양 흡수 저해 가능성. 딸기의 상큼함과 달콤함에 부드러운 유제품을 곁들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특히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유제품,
예를 들어 휘핑크림, 생크림이나 마스카포네, 치즈 같은 것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딸기의 좋은 효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바로 소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다른 영양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지방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딸기 자체는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며 비타민C 등의 성분이 소화를 돕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고지방 유제품과 만나면 소화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 소화 불량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화가 느려지면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의 체내 흡수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딸기의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항산화 성분들 역시 종류에 따라 흡수 방식이 다릅니다. 과도한 지방의 존재는 이러한 수용성 영양소들의 흡수 경로를 방해하거나 소장으로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딸기를 통해 얻으려 했던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항산화 효과 등이 기대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달콤한 맛을 위해 다량의 설탕이 첨가된 휘핑크림과 함께 먹을 경우 설탕 역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딸기와 유제품 조합 자체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제품의 지방 함량입니다. 무지방 또는 저지방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는 지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코코넛 밀크, 아몬드 밀크 등의 식물성 밀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제들은 지방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특히 요거트는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까지 함유하고 있어 딸기의 식이섬유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생크림 듬뿍 올린 화려한 딸기 디저트 대신 딸기 몇 알을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는 딸기 요거트볼은 소화 부담 없이 딸기의 신선한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딸기의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고지방 유제품 대신 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딸기 고단백 육류 소화 효율 저하 및 속 쓰림 유발 가능성 딸기의 상큼한 산미는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와 함께 섭취할 때는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딸기에는 구연산이나 말산과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산성 성분들은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돕거나 소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미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단백 육류와 만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는 주로 위에서 강력한 위산 염산과 소화 효소인 펩신에 의해 시작됩니다. 위산은 단백질의 구조를 변성시켜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딸기의 산성 성분이 위로 들어가면 위산의 농도나 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산성식품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거나 위 내용물의 pH 균형이 흐트러져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신의 활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산 과다 경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딸기의 산과 고단백 육류의 조합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 산역류, 더부룩함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이미 소화가 어려운 음식인데 여기에 산성 과일까지 더해지면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죠. 마치 복잡한 기계가 갑자기 추가적인 부품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소화 불량은 딸기가 가진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기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백질의 종류와 함께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소화가 부담될 수 있는 고밀도의 육류 대신 딸기를 식물성 단백질이나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나 치아씨드, 아마씨 같은 씨앗류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딸기의 비타민 및 항산화 성분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딸기 치아시드 푸딩은 딸기의 영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소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예입니다. 치아시드는 수분을 흡수하면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는 소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딸기를 섞으면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딸기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디저트나 간식이 됩니다. 견과류를 잘게 다져 요거트와 딸기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딸기의 상큼함과 견과류의 고소함, 그리고 요거트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딸기의 풍부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에 부담이 큰 고단백 육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는 소화가 용이하고 영양적으로 보완이 되는 견과류나 씨앗류 같은 식품과 함께 즐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 딸기 설탕 과다 음식. 혈당 안정 효과 저해 및 건강 악영향 가중. 딸기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딸기에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식이섬유와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딸기 자체의 천연 당분 함량은 비교적 낮고 함께 있는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유발하지 않는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딸기의 장점은 설탕이 과도하게 첨가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순간 상당 부분 상쇄되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 액상과당 등이 다량 포함된 식품들은 체내에서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순식간에 치솟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반응을 유발하며 피로감,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의 반복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딸기가 가진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탕 폭탄을 더하는 것은 딸기의 좋은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딸기를 설탕 시럽을 듬뿍 뿌린 팬케이크나 와플 위에 올리거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케이크나 파이의 토핑으로 사용하거나 가당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에 섞어 먹거나 심지어 설탕 함량이 높은 주스나 탄산음료와 함께 마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딸기가 가진 소량의 건강한 천연당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제된 설탕을 섭취하게 만들어 혈당 관리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딸기의 항산화 성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나 대사 불균형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란 어렵습니다. 딸기의 건강한 단맛과 효능, 특히 혈당 안정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도 불필요한 설탕 섭취를 피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첨가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설탕 대신 자연 유래의 감미료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꿀이나 메이플 시럽은 정제 설탕에 비해 최소한의 미네랄이나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특유의 풍미 덕분에 설탕보다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주성분은 당분이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탕을 피한다고 해서 꿀이나 시럽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 샐러드는 설탕 부담 없이 딸기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대체 조합입니다. 신선한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 아보카도나 견과류에서 오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딸기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어우러져 영양 균형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에 설탕이 아닌 꿀이나 메이플 시럽 드레싱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면 딸기의 상큼함과 다른 재료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혈당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를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거나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 설탕 없이 건강한 스무디로 만들거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오트밀이나 통곡물,
시리얼 위에 토핑으로 올리는 등 딸기 본연의 맛과 영양을 설탕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딸기의 항산화 효능을 통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함께 먹는 음식의 설탕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으로 설탕 첨가 없이 딸기 본연의 맛을 즐기거나 건강한 대체제와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딸기의 달콤함을 설탕에 부담 없이 건강하게 누려보세요. 2-4. 딸기 특정 해산물 미량 금속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및 소화 불편 유발. 딸기의 상큼함은 다양한 음식과 어울릴 것 같지만 의외로 특정 종류의 해산물과는 궁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해산물은 주로 굴이나 조개류처럼 미량 금속 함량이 높은 식품들을 의미합니다. 일부 전통적인 속설이나 소수의 연구에서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가 이러한 해산물에 함유된 미량의 금속 이온 특히 구리, 아연 등과 체내에서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특정 환경에 날 것으로 섭취, 매우 많은 양의 비타민C, 동시 섭취 등에서만 유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인 설명은 비타민C가 금속 이온과 결합하거나 산화환원 반응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소화 과정에 미묘한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 이온이 비타민C 존재 하에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이로 인해 위액의 화학적 균형이 흐트러져 소화 효소의 작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상호작용은 민감한 사람의 경우 위점막을 자극하여 일시적인 소화 불량, 메스꺼움, 복통 또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는 사람이라면 딸기와 특정 해산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산물 자체도 소화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인데 여기에 산성 과일인 딸기가 더해지면서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이러한 위장 불편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이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화 능력, 섭취하는 해산물의 종류와 양, 딸기의 양 등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뛰어난 영양소 특히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고 불필요한 위장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화기가 약하거나 평소 해산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러한 조합은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딸기를 해산물 요리의 후식으로 먹더라도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해산물 대신 딸기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원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딸기는 아보카도나 시금치와 같은 식물성 식품과 훨씬 더 좋은 영양학적 궁합을 보입니다. 이들은 딸기와 상호작용하여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딸기가 가진 영양소를 보완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지만 딸기의 주요 비타민은 수용성이지만 전반적인 식사의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주는 데 기여합니다. 부드러운 아보카도의 질감은 상큼한 딸기와 예상외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K, 엽산, 철분, 칼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시금치의 철분 흡수는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에 의해 오히려 촉진될 수 있으므로 이 둘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딸기 시금치 샐러드는 딸기의 달콤새콤함, 시금치의 신선함, 그리고 여기에 견과류나 치즈 등을 추가하면 식감과 풍미, 영양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색감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결론적으로 딸기의 상큼함과 건강 효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려면 잠재적으로 소화 부담이 될 수 있는 특정 해산물과의 조합보다는 영양학적으로 보완이 되고 소화가 편안하며 맛의 조화도 좋은 채소나 건강한 지방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딸기의 놀라운 영양을 다양한 건강한 조합으로 최대한 누려보세요. 섹션 3. 딸기 더 건강하게 먹는 법. 그렇다면 딸기의 풍부한 영양과 맛을 최대로 살리면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신선하게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딸기는 씻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물에 오래 담그거나 씻은 후 방치하면 영양소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먹기 직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고 꼭지는 씻은 후에 따내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딸기를 냉동하면 항산화 성분 대부분이 잘 유지됩니다. 제철이 아닐 때나 다 먹기 어려울 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꼭지를 딴 후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 딸기는 시원하고 영양 가득한 스무디나 인공 감미료 없는 건강한 셔벗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다양한 건강식품과 조합해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딸기는 퀴노아, 오트밀 같은 통곡물이나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같은 견과류 및 씨앗류와 함께하면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단백질 등을 보충하며 포만감도 크고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 루꼴라 같은 잎채소와 샐러드로 즐기는 것도 비타민C와 철분, 흡수 등 긍정적인 영양학적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으로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딸기는 습기에 약해 쉽게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딸기를 겹치지 않게 보관하면 습기를 조절하여 2-3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한 딸기는 즉시 골라내어 다른 딸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딸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슈퍼푸드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딸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으로 살려 건강하고 즐거운 식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딸기 이야기 어땠나요? 딸기와 상극인 음식 4가지, 건강한 조합, 그리고 맛있게 먹는 팁까지 알려드렸는데 유익하셨길 바래요. 여러분은 딸기로 어떤 요리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레시피나 꿀팁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